자, 오늘 수업은 이제 39차시 항일 의병 전쟁입니다. 항일 의병 전쟁. 의병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최근이라 하니까 되게 최근 같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막 사람들이 많이 봤죠.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되게 유명했던 그런 드라마를 알려졌는데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멋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두 개인데 두 개 보면 구도가 비슷하죠? 네.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에요. 위에 있는 사진이 실제 그 당시에 진짜 찍은 사진. 이걸 오마주해서 만든 장면이에요. 밑에 있는 이 드라마의 이 장면은 이 위에 있는 사진을 오마주해서 만든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도가 비슷하잖아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구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항일 의병 전쟁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고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교과서 130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항일 의병의 시기별 변화 모습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일 의병 전쟁과 항일 의거 활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의병 활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니까 을미의병이겠지. 1895년이에요.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즉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죠.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 그러고 나서 이 을미사변 직후에 이루어졌던 개혁이 을미개혁인데 이 을미개혁 안에서 단발령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단발령. 머리카락을 잘라라. 그동안은 다 상투를 틀고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상투를 잘라내고 서양식으로 이제 단발로 다녀라.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전국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했던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유인석, 이소응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의병이고요.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은 유생들이기 때문에 임금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고종이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라. 이러니까 예패하 이러면서 이제 물러났다. 네,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있으니까 자진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산된 이후에 활빈당이라는 무장결사를 조직을 했어요. 활빈당 어디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영화? 영화 어디? 어쨌든 어디서든 들어봤지 지금 활빈당.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에 나타나는 당이에요. 소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이야. 모를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시기 이전에 나온 소설이겠지? 무슨 소설일까? 드라마일까요? 드라마로 나와.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오, 뭐죠? 뭘까? 힌트. 힌트? 네. 우리나라 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 홍길동 그 소설 속에서 홍길동이 만든 의적당 이름이 활빈당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활빈당이 뭔지 알았겠지. 근데 그 이름을 이제 본떠서 우리들도 의병이다. 이런 의병인데 이제 그들은 의적이고 우리는 우병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본떴는지 어쨌는지는 뭐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활빈당이라고 하는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부정한 부호, 그러니까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한 부자들, 그리고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 외세를 배척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의병은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시기적으로는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10년 뒤. 앞에 을자가 같잖아. 네. 이게 10년 차이란 얘기지. 1905년.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데 있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고 유생들도 들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평민 출신 의병장이 없었냐? 신분제가 사라진 게 갑오개혁 때니까요. 갑오개혁 때 1894년, 95년에 있었던 이 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서 이제 평민 출신들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독립협회가 활동이 되면서 많이 활동이 되면서 평민들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국민들도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을사의병 때 활동했던 의병장들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민종식, 최익현, 그다음에 신돌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평민 출신 의병장 누군가요? 네. 이름부터가 일단 돌석이. 되게 평민스럽죠. 그치. 양반의 이름이 돌석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평민을 이름으로 알 수가 있지. 세 번째로 볼 의병은 정미의병이야. 정미의병. 1907년인데 아까 을사의병하고는 불과 2년 차이죠. 을사의병이 1905년이었으니까 2년 차인데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됐다. 고종이. 그리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거든요. 네,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니까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원래 군인이었는데 잘렸으니까 이제 의병에 가담해서 이제 일본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산 부대가 의병에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아주 강화됐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의병 때는 전국적인 항일 구국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요.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여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거 흔히 최근 영화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 어벤져스, 어셈블, 다 모여라. 응? 다 모여라 한 거야.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됐고 총대장이 이인영, 참모장으로 허위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울에 진공하기 위해서 서울 진공 작전을 폈어. 1908년입니다. 그러면 꽤나 숫자가 많았을 것이고 규모도 컸겠지. 근데 왜 이 작전이 실패했을까? 이인영이 집에 가버렸어요. 왜? 아버지가 아프다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죄송이 아니잖아. 그래. 아버지가 위독하다. 라고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인영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을 다해야 되나? 효를 다해야 되나? 그러니까 충과 효 사이에서 고민한 거야. 옛날에 이제 유생들은 가장 큰 덕목이 충하고 효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게 이 충하고 효가 거의 쌤 동급의 가치였는데 이 둘이 이제 겹쳐버린 거지.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게 우선인가? 이게 이제 겹쳐버린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를 스스로 잘 다듬고 그다음에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게 이제 그 군자가 해야 될 일의 덕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생각할 때 이렇게 한 거지. 일단 먼저 수신제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야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가 됐어. 그래서 효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이인영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위가 참모장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 봐봐. 갑자기 대장이 사라졌어. 그러면 사람 그 모임 단체가 불안해지잖아. 대장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잘 될까? 라는 의문점도 생기고 대장이 갔는데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 의병장들 사이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반 출신 의병장들도 있고 평민 출신 의병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의병들을 모으고 왔는데 같은 의병장이잖아. 근데 이 양반들이 아직도 그 사대주의에 쩔어 있어가지고 사대부 정시에 쩔어 있어서 어디 저 평민 출신이 우리랑 같은 라인에 앉아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하는 거. 나 그 용납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꼰대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병들 사이도 안 좋아.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잘 맞춰가지고 의병장이 이인영이 잘 맞춰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이인영이 사라지니까 이 의병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불안하지. 이거 될까? 일본군이는 강하다는데 얘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불안하면 결국 뭐가 생겨? 배신자가 생겨. 그래서 밀고 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예. 왜냐면 사실은 정부에다 고한 건데 그 결국 일본한테 얘기한 거지. 그 당시 일본이 다 틀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전에 발각이 돼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할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기도 했었고 특히나 호남 의병들이 크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했던 전술은 대체로 유격전술이죠. 유격전술.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에 끝났지만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131쪽에 역사 속 이야기 해가지고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여성들도 의병에 참가를 했었고 더군다나 의병장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시아버지가 나가요. 이 윤희순 의병장의 시아버지가 의병에 이제 나섰어. 그러니까 윤희순이 이런 거야.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남녀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의병장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인물이고요. 자, 이렇게 의병들이 일어나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일제의 탄압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니까 마치 지금 북한 남한 나뉘어져가지고 우리 남한을 일본이 대토벌했다고 생각하겠는데 여기서의 남한은 한반도 남부를 남한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호남 지역을 주로 토벌을 했는데 호남 의병들이 아까 활약을 했다 했잖아. 유격 전술을 통해서 많이 활약을 했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탄압하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을들을 초토화시키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마을들이 이런 의병들을 돕는다 이거지. 그래서 막 없애버린 거야. 우리 옛날에 3단원 1920년대 30년대 의병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일본군들이 간도 참변 일으킨 이유가 우리 독립군 부대들을 도와주고 지원한다. 그래서 다 제거했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도와주는 이런 마을까지도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의병 활동은 크게 위축이 됐고 일부의 의병들은 해외로 근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죠. 지금 밑에 보시는 저 사진의 인물들은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체포됐던 호남 지역의 의병장들입니다. 의병장들 이렇게 체포가 됐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항일 의병 전쟁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다는 의의가 있겠죠. 일제가 이제 한국을 강점하는데 물론 이 의병들이 어느 정도 지연시키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일제 강점기에 됐을 때는 무장 독립 전쟁으로 이들의 의지가 계승이 되었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 일부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이 차별적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평민 출신 의병장들을 좀 고깝게 보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병 전쟁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지도는 당시에 일어났던 세 시기 을사의병, 그다음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의병들의 봉기 지역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의병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병 활동만 했느냐? 의거 활동도 했다.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개개인이 이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늑약을 파기해달라는 상소문이 막 제기되기도 하고요. 항일 언론 활동도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저기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글이 실리고 일자늑약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기도 하고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일야 방성대곡을 옮겨 신기도 했고 이런 언론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철시투쟁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시장을 안 열어버리는 거야. 철시투쟁. 그다음에 순국자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조병세나 민영원 같은 분들은 이제 자결을 통해서 이 늑약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협조했던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서 의거활동이 일어나는데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자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을사 오적을 암살하겠다 라고 해서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철, 오기호 어디서 들어봤니? 이름 처음 들어볼까?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 대종교, 나철.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를 창시했던 이 나철이 만주 지역으로 가서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건설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부대.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중광단에서 나오잖아. 그 나철이 그 나철이야. 이 나철이. 이 사람은 나철 같은 사람은 아주 일관적이었던 거야. 자신의 행동이. 네, 무장투쟁.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중근. 유명하지. 하얼빈역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런 인물이고요. 장인환, 전명훈 이 두 사람은 그 스티븐스라고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것을 찬양했던 인물이 있어. 참 잘한 일이야 라고 했던 미국인인데 이 스티븐스를 처단하러 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은 아니고 서로 각자가 준비를 한 거야. 스티븐스 죽이려고. 가서 만났어. 그래서 그랬던 인물입니다. 장인환, 전명.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주 지역에 있던 많은 동포들이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나중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이완용을 습격했어요. 이완용을 습격해가지고 칼로 찔렀어. 죽을 뻔했어, 이완용이. 안 죽었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외과 의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살려냈네. 아쉽게 됐죠. 아쉽게 됐어요. 네. 그래서 133쪽에 보시면 이재명 열사의 사진도 있어요. 한번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910년대 그 의거활동 이야기 하면서 제가 보여줬죠? 네. 그 강우규 대한노인단 그분 활동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씨. 끝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